안녕하세요.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 의대관 박준희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의예과 교과 전형 변화된 부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923명 모집하던 것을 14명가량 줄여서 올해는 909명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이것을 나눠보면 오히려 지역인재 전형은 549명에서 572명으로 23명가량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인재 비율이 증가된 대학들을 살펴보면 가톨릭관동대, 계명대,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까지 총 6개 대학이 지역인재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형의 특성상 대부분의 학교가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성적, 교과 내신이 우수하다고 해서 합격이 보장된 것은 아니죠. 꼭 수능 때까지 학습을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신설 전형이 있는데요. 경북대 사회통합전형, 동국대 불교 추천인재 전형, 경북대 지역인재 전형 호남권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특히 전북대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역인재 2 전형이 있었습니다. 그 전형은 그대로 유지하고 아니죠. 오히려 작년에는 43명을 모집했던 것을 3명을 증가시켜서 올해는 46명을 모집합니다. 추가적으로 호남권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신설을 한 것인데요. 적은 인원이 아니고 14명이나 인원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 인재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동시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원 변동 사항 일반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대비해서 27명가량 인원은 감소했는데요. 그 중에서 경희대학교와 연세대 미래는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경희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수험생분이라면 공격적으로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의미 있게 인원이 감소한 대학은 고려대 학추, 전북대, 제주대, 서울 연세대, 계명대인데요. 특히 고려대 안암 캠퍼스와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으로 지원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인원 변동사항 지역인재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대비 20명가량 인원이 증가를 했고요. 그 중에서 경상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 제주대, 계명대는 인원이 3명 이상 의미 있게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경상대학교와 전남대학교는 큰 폭으로 인원이 상승을 했고 전남대는 올해도 큰 폭으로 인원을 상승했지만 작년에도 큰 폭으로 인원의 상승이 있었고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2배 정도의 인원의 그 상승이 있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교과 지역인재를 지원해 볼 수 있는 친구들은 보다 공격적으로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동아대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모집 인원이 하락했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으로 지원을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형 방법이 변경된 대학들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선발 비율이 변경된 대학은 건양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단계에서 5배수를 모집했는데요. 올해는 3배수로 모집을 진행을 하고요. 건국대 글로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작년에 1단계에서 3배수를 모집했지만 올해는 5배수를 모집을 합니다. 면접 비율이 변경된 대학은 서울 연세대 추천형은 작년에 40%를 반영했던 면접을 올해는 10% 줄여서 반영을 하고요. 건국대 글로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면접 비율을 10%가량 늘었습니다. 분명 교과 중심 전형이지만 경북대하고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서류평가를 신설하면서 교과 성적이 다소 부족하지만 서류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이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건국대 글로컬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선발 비율도 증가를 시켰고 면접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면접의 영향력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건국대 글로컬의 지원을 고려 중인 친구들은 면접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시간 만에 면접이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심도 있게 면접 준비를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된 학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경상대학교 일반 전형 그리고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만 약간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대학들을 보시면 대부분 전반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작년 입결을 참고하실 때 올해는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입결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 대학들의 지원을 고려 중인 학생분들이라면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겠습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전형의 특성상 내신 성적을 정량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평가하는 방식이 대학마다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이 국수형 과인지, 국수형 한사 과인지, 혹은 국수형 사인지 등을 고려를 해야 되겠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어가 뭐 30% 반영하는 게 나에게 유리할지, 수학이 높게 반응한 것이 유리할지, 반영 비율까지 고려를 해서 대학별 유불리를 잘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여부와 반영 방법을 확인하는지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전년도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종합전형이나 논술전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낮은데요. 교과 등급을 보시면 50% 컷과 70%의 컷이 보이실 텐데 1점대 극초반의 높은 수준의 교과 평균 등급을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시고서 지원을 하시면 안 되시고, 분명 인원 및 전형의 변경이 있는 대학들은 입결 참고 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큰 폭으로 인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신설된 전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잘 파악하셔서 지원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특징과 유의할 점 보겠습니다. 지역인재가 전반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일반 전형은 인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같은 모집 인원의 변화로 인해서 지원의 흐름의 변화를 잘 관찰을 해야 되겠고요.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가 있는 대학들로 인한 지원 흐름의 변화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일부 학교들은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요. 면접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수능 후에 면접이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공격적으로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반영 방법이 대학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학과의 특성상 장수생, 즉 N수생이 많은데요. N수생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3학년 1학기 때까지만 반영을 하는지, 혹은 3학년 2학기 때까지 반영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학생들만 지원 가능한 학교와 전형은 경희대 직윤, 고려대 학추, 연세대 추천 전형입니다. 지금까지 2024학년도 의예과 교과 전형 변화된 부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올해 수험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입시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